3.1절 광화문 집회 결과 3.1절 장외 집회는 애국 세력들의 압도적 우세로 끝났고 세계의 전쟁터 중 제1전쟁터인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중에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제3전쟁터인 장외 집회 여론전에서는 애국 세력이 이번 3.1절 집회로 완벽하게 승리를 재확인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이제 헌재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제2전쟁터인 제도권 언론 시장에서의 치열한 여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3전쟁터인 장외 집회 여론전이므로 결국 제2전쟁터인 제도권 언론 시장에서의 여론전에서도 애국 세력이 결정적 우세를 장악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란 세력들도 지난 30년 세월 구축해온 진지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 완강하게 버티고 있지만 애국 세력들의 이번 3.1절 장외 집회로 결정타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장꾀에 능한 좌익들이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 좌익들의 그런 장난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애국 세력들이 요소요소에서 그런 것을 즉시 포착하여 응징하고 있는데 이번 좌익들의 속임수는 더 퍼블릭 매체에서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JTBC는 해당 영상 댓글에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일부 공개로 전환하며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정말 비열하고 치졸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퍼블릭 기사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코멘트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보겠다. 3.1절 광화문 집회의 논란 좌익들의 눈속임. JTBC가 지난 1일 경복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중계하며 배경으로 탄핵 반대가 모인 곳을 배경으로 송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청자들을 속이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시민단체는 해당 방송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JTBC는 이날 야오당 모인 탄핵 찬성 집회 국민일의 장면과 오디오 송출하면서 배경으로 탄핵 반대 집회 장면을 내보내면서 설명도 쓰지 않았다. 찬반 집회 사정을 모르는 이들이 보면 탄핵 찬성 측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날 비공식 추산으로 탄핵 반대 측이 탄핵 찬성보다 10배 넘게 모였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비공식 추산으로 탄핵 찬성 집회 측에 1만 8천 명이 참가했다고 했다. 반대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광화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는 6만 5천 명,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는 5만 5천 명, 대학생 시국선언이 열린 마로니에 공원은 2,500명 등 약 12만 명에 달한다. 추산되지 않은 강남역 자유대한민국당과 서울역 우리공화당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좌익들 최후의 발악. 원조 좌익들인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등등 인터넷 기반 좌익들은 그들 나름의 생존 방식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MBC, SBS, JTBC와 같이 공중파나 종편으로 당초 좌익 언론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던 미디어들이 중도에 민노총이 장악하면서 이상하게 변질되거나 JTBC의 경우 사주인 홍석현과 그 아들 홍정도가 철저한 좌익이어서 그 원인으로 더욱 좌익 선전 매체가 된 경우들은 그 영향력도 커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MBC는 박문진 이사들 개편에 따라 지금 MBC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민노총 산하노조 경영진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는 순간 가장 먼저 영향을 받으며 현 경영진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될 것이 자명하다. JTBC는 손석희라는 얼치기가 문재인 시절 정부 광고로 한바탕 잘 말아먹고 문재인 퇴임 후 정부로부터의 광고가 사라지자 막대한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서도 모자라 최근 중국으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를 받아 더욱 종북 종중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MBC나 JTBC는 죽기 살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이재명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좌익들의 특성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잘못을 하고서도 절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좌익들의 이러한 행태를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등등 해괴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골병들게 한 장본인들인 장하성, 김상조, 김수영 같은 자들이
그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좌익들은 주변의 평범한 인간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념과 세계관에 함몰된 확신범들이다. 자기 인생 자기가 믿는 대로 산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자기 혼자 그런 삶을 살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이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아주 철저한 자본주의적 고품질의 삶을 추구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산주의 노동자의 삶을 강요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익히 다 아는 내용이지만 뻔뻔한 조국이 국민들 전부가 개천의 용이 되려 하지 말고 가재나 붕어로 살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개천의 용이 되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부인 정경심은 강남 사거리의 빌딩을 소유하는 것이 꿈이라며 자식들의 부정, 입학 등 반사회적 행위를 거침없이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좌익들의 인식체계와 행동은 반사회적이며 우리 몸의 암세포와 100% 같은 삶을 사는 인간들이다. 즉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를 다 죽이면서 온몸으로 번져 결국 숙주인 인체가 사망해야 그 자신도 죽듯이 좌익들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주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나라마저 망해야 비로소 스스로도 운명을 다하는 아주 고약한 인간 군상들이다. 그래서 애국 세력은 이들 좌익들에 대항하여 처절하게 싸워야 하며 그 싸움의 구호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대와 같이 철저한 반공으로 정신무장을 하고 멸공정신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백척간두 전쟁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인 것이다. 그 전쟁의 중심에 애국 시민들이 있으며 이런 반역 세력들인 좌익들이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정권을 잡고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애국 세력들의 목표이고 그 첫 단추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출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운명의 날이 이제 2주 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무래도 다음 주 토요일인 3월 8일에 다시 한번 광화문으로 집결하여 지난 3.1절 못지않은 위세를 저 좌익들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